당뇨병의 충격적 비밀. 고대 진단법부터 혈당 꿀팁까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혹시 아시나요? 전 세계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중 절반이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3,500년 전부터 당뇨병을 진단하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환자의 소변 맛을 보는 것이었죠. 단맛이 나면 당뇨병이라고 진단했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진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필 당뇨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당뇨병은 정말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일까? 혈당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흥미진진한 사실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알짜배기 꿀팁들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뇨병, 그 이름의 비밀. 달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역사. 당뇨병이라는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설탕이 포함된 소변이 나오는 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다이어비티즈 멜리터스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어로 관통하여 지나간다는 의미의 다이어비티즈와 라틴어로 꿀같이 단이라는 뜻의 멜리터스를 합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 아폴로니우스는 환자들이 마시는 물이 소변으로 그대로 흘러나가는 것 같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생생하고 직관적인 표현이죠? 당뇨병의 정의와 핵심 메커니즘. 당뇨병은 본질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인 글루코스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열쇠 역할을 해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죠. 그런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마치 집 열쇠를 잃어버려서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1형과 2형,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하나의 질병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1형 당뇨병은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발생하며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실수로 자신의 췌장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죠. 반면 2형 당뇨병은 성인에게 주로 나타나며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세포들이 이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입니다. 전체 당뇨병 환자의 90에서 95%가 2형에 해당한답니다. 흥미롭게도 1형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이 강하지만 2형 당뇨병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단 것만 먹지 않으면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물론 과도한 당분 섭취가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실제로 당뇨병은 유전, 비만,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약물 부작용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마른 사람도 당뇨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인은 서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체중에서도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당뇨병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이 역시 잘못된 상식입니다. 과일에는 천연 과당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종류와 양 그리고 먹는 타이밍입니다. 사과 1개 정도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인슐린을 맞기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한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 주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형 당뇨병의 경우 생활습관 개선과 체중 조절을 통해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많은 2형 당뇨병 환자들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끊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혈당 관리 꿀팁. 식사 타이밍의 마법. 혹시 언제 식사하는지도 혈당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어서 시간대별로 인슐린 민감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높고 저녁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아침에 먹는 것이 저녁에 먹는 것보다 혈당 상승폭이 작습니다. 이를 활용한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가급적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사하세요.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식사 순서의 비밀. 음식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져요. 이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에서 겔 형태의 보호막을 만들어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이 방법으로 식후 혈당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많은 당뇨병 전문의들이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의 놀라운 효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당 관리에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끈해지면서 혈당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충분한 수분은 신장이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 8배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식전 30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도 느끼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할 수 있어요. 걷기의 기적적인 효과.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단 10분 정도만 걸어도 식후 혈당 상승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활동하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소모하기 때문이죠. 특히 계단 오르기는 혈당 감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하루 종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들. 개미가 알려준 당뇨병의 비밀. 고대 인도의 의사들은 당뇨병을 진단하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환자의 소변 근처에 개미가 모이는지 관찰하는 것이었죠. 개미들이 단소변에 몰려드는 것을 보고 당뇨병을 진단했다고 해요.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당뇨와 정확히 일치하는 진단법이었습니다. 자연을 관찰한 고대인들의 지혜가 놀랍지 않나요? 스트레스 호르몬의 놀라운 영향. 만성 스트레스가 당뇨병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정말 복잡하고 흥미로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도망가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용한 메커니즘이었죠. 하지만 현대 사회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에는 혈당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수면과 혈당의 은밀한 관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인슐린 민감도가 25%나 떨어진다고 해요. 또한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는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이 혈당 관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장내 미생물의 숨겨진 역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섭취한 음식을 발효시켜 단쇄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반대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염증성 물질이 증가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통해 장내 미생물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공급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혈당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습관. 근력 운동의 숨겨진 효과. 유산소 운동이 당뇨병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근력 운동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근력 운동은 장기적인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거든요. 또한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주 2에서 3회 각 근육군을 골고루 단련하는 근력 운동을 하시면 인슐린 민감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맨몸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식품 선택의 현명한 기준. 혈당지수, GI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GI가 55 이하면 낮음, 56에서 69는 중간, 70 이상은 높음으로 분류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GI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흰쌀밥의 GI는 높지만 현미밥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밥과 함께 채소나 단백질을 먹으면 전체적인 GI가 낮아져요. 이를 활용해서 평소 드시던 음식들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흰빵 대신 통곡물빵,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 감자 대신 고구마처럼 말이에요. 간헐적 단식의 과학적 효과. 최근 간헐적 단식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6시간 금식, 8시간 식사가 가장 일반적인데 이는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방법으로는 저녁을 조금 일찍 드시고 다음날 아침을 조금 늦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혈당 모니터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통적으로는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했지만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을 통해 24시간 혈당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트렌드예요. 이를 통해 개인별로 어떤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먹었을 때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만 다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유전자, 장내 미생물, 생활 패턴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당뇨병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인슐린 발견의 극적인 순간. 1922년은 당뇨병 역사에서 기념할 만한 해입니다. 캐나다의 젊은 의사 프레데릭 벤팅이 인슐린을 발견한 해거든요. 당시 14세의 소년 레너드 톰슨이 세계 최초로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 그 결과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소년이 며칠 만에 건강을 되찾았거든요. 이 발견으로 벤팅은 노벨 의학상을 받았고 그때까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던 당뇨병이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되었어요. 흥미롭게도 벤팅은 자신의 특허권을 단 $1에 팔았습니다. 인슐린은 모든 인류의 것이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죠. 각 나라별 당뇨병 관리 문화. 일본에서는 당뇨병을 당뇨병이라고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 당뇨라고 줄여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배려에서 나온 문화입니다. 인도에서는 아유르베다 전통의학을 바탕으로 한 자연치료법이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쓴맛이 나는 식물들을 활용한 치료법이 발달했는데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의학의 관점에서 당뇨병을 소갈병이라고 불러왔는데 이는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당뇨병의 주요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당뇨병과 유명인들. 역사상 많은 유명인들이 당뇨병과 함께 살아왔어요.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작곡가 디아베토, 화가 폴 세잔 등이 모두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현대에는 톰 행크스, 할리 베리 같은 유명 배우들도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당뇨병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다른 환자들과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할리 베리는 일형 당뇨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액션 영화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며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전망. 인공췌장의 꿈이 현실로. 최근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인공췌장 시스템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를 연결해서 자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미 일부 제품들이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욱 정교하고 편리한 시스템이 개발되어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줄기세포 치료의 가능성.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손상된 췌장세포를 재생시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임상시험 단계지만 성공한다면 일형 당뇨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의 새로운 지평. CRISPR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당뇨병의 유전적 원인을 직접 수정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언젠가는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완치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심리적 건강과 당뇨병 관리. 당뇨병과 함께하는 마음가짐.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며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건강한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오히려 건강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족과 주변의 지지. 당뇨병 관리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당뇨병 환자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다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실천 가능한 관리법 총정리. 하루 일과 속 혈당 관리 루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공복 혈당은 당뇨병 관리의 기본 지표이며 전날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충분한 채소로 구성해 보세요. 특히 달걀이나 그릭 요거트 같은 고단백 식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점심시간 전 간식이 필요하다면 견과류 한 줌이나 당근 스틱 같은 건강한 선택을 하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1015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멈추는 것이 좋아요. 응급상황 대처법. 저혈당과 고혈당 증상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혈당 증상으로는 떨림, 식은땀, 어지러움, 극심한 배고픔 등이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5지 정도의 빠른 당분을 섭취하세요. 포도당 정제, 꿀 1스푼 또는 사탕 3-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15분 후에 다시 혈당을 측정해보고 여전히 낮다면 같은 양을 한 번 더 섭취하세요. 고혈당의 경우 갈증, 잦은 소변, 피로감,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하지만 케톤이 검출되거나 증상이 심하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행할 때 혈당 관리법. 여행은 일상의 루틴을 깨트리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여분을 준비하고 처방전 사본도 함께 가져가세요. 시간대가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음식을 먹을 때는 탄수화물 양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고 처음 먹는 음식은 작은 양부터 시도해보세요. 혈당 측정기와 간식용 견과류는 항상 휴대하시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현지 병원 정보도 미리 조사해 두시면 안심이 됩니다.
계절별 맞춤 관리법. 여름철 주의사항. 더운 여름에는 탈수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당 상태에서 탈수가 되면 혈액이 더욱 끈끈해져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시원한 곳에서 운동하세요. 인슐린이나 혈당 측정기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관리 포인트.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쉽고 명절 음식 등으로 인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미리 계획해 두세요. 또한 감기나 독감에 걸리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예방접종을 맞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당뇨병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가족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조언. 당뇨병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발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적정 체중 유지, 금연, 절주가 핵심입니다. 특히 30세 이후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서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당뇨 상태의 관리. 전당뇨는 정상 혈당과 당뇨병 사이의 단계로, 이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당뇨병 발병 위험이 5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과 함께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면 효과적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당뇨병은 더 이상 두려워할 질병이 아닙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관리법은 계속 개선되고 있고 많은 환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이 됩니다. 혈당 측정, 약물 복용, 운동, 식단, 관리 등이 모두 일상의 일부가 되면서 당뇨병이 있다는 것조차 잊게 될 정도로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당뇨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의료진, 가족, 친구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 전에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드시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뇨병 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당뇨병과 함께하는 삶이 결코 불완전하거나 제한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더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이전보다 더 활력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